38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는 지금 그림을 보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나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그 입자는 가에서는 원자 핵, 그리고 나에서는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기억, 가를 통해 양성자, 나를 통해 전자가 발견되었다. 가는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얇은 금박 대신 얇은 베릴륨 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튕겨져 나온다. 얇은 금박이나 얇은 베릴륨이나 둘 다 원자 핵이 원자 내부에서 매우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하게 되고 아주 극소수의 알파 입자만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 다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나를 통해 발견된 입자는 음전하를 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 전자는 지금 밖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플러스 쪽으로 휘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띈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39번, 그림 가와 나는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는 음극선, 나는 알파 입자, 그리고 두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전자와 원자 핵이죠. 그래서 A는 전자, B는 원자 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의 결과로 A는 전하를 띤 입자임을 알 수 있다. 가의 결과는 지금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전하를 띤 입자임은 확인할 수 없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B는 A와 같은 입자수로 원자에 존재한다. B는 지금 원자 핵을 말하는 것인데 원자 핵은 단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지금 A와 같은 입자수로 원자에 존재하는 것은 양성자 수가 될 텐데 지금 B는 원자 핵이므로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질량은 B가 A보다 매우 크다. 원자에서 질량은 원자 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SNS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실험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제시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를 보게 되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맞는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알파 입자가 대부분 빈 공간을 통과해서 가운데에 몰려서 찍히게 되는 것이죠. B,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원자 핵이 되겠죠. 또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찾아낸 입자이고요. 다음 C, 형광 스크린에 나타난 점들은 전자의 충돌 흔적이에요. 이건 전자의 충돌 흔적이 아니라 알파 입자의 충돌 흔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 C는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의 동위 원소는 20, 22이고 일정량의 모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가 50대 51이다.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은 2라고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얘를 네온이라고 하게 되면 네온은 양성자 수가 10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개, 10개 라고 치게 됐을 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가 50대 51이라는 것은 양성자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10.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2가 평균 중성자 수이므로 결국 평균 원자량은 평균 20.2가 되겠죠. 그래서 20.2를 보게 되면 이제 20과 22 사이에서 20.2라는 숫자는 여기가 0.2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1.8, 즉 1대 9의 비율로 내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비율은 그 반대인 9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부터는 이제 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의 정의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X에서 Z의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양성자수를 하나 넣게 되면 우리가 X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A가 되게 되면 양성자수는 A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Y3 플러스는 당연히 B 플러스 3이 되겠고요. Z 마이너스는 C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중성자수를 써주게 되면 2B 마이너스 2에서 A 플러스 1을 뺀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2B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밑에 거는 C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 자료의 해석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3은 X 플러스의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 중 하나이다. 지금 양성자수는 A 플러스 1이라고 이미 구해줬기 때문에 중성자수가 되겠죠. 즉 A 플러스 3은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7은 Y3 플러스의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 중 하나이다. 지금 Y3 플러스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모두 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7을 B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에서 A는 B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그럼 A 플러스 7은 B 플러스 4가 되겠죠. 우리가 Y3 플러스의 양성자수는 B 플러스 3이므로 얘는 아니게 되고 결국 중성자수인 2B 마이너스 6이 B 플러스 4와 같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B는 10임을 알 수 있고 위의 식을 통해 A는 7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1, 즉 9는 Z-의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C-1이 9가 되거나 C가 9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C-1이 9가 되면 C가 10이 되므로 만약에 C가 9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Z-의 양성자수가 총 8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X 플러스의 양성자수도 지금 A 플러스 1로 총 8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X에서 Z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1이 9임을 알 수 있고 C는 10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X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기억은 그냥 이 같지 않다라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X 플러스의 전자 배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의 전자는 총 A개, 즉 7개이므로 전자 배치가 1s2, 2s2, 2p3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Y의 중성자수는 2A이다. Y의 중성자수는 2B-6, 즉 14개가 될 텐데 2A라는 값 또한 14이므로 둘이 같으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Z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 우리가 Z는 아까 양성자수가 총 9개인
우리가 양성자 수가 C-1인 9라고 구했고 중성자 수는 C, 즉 10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4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XY와 이온 Z 플러스를 구성하는 입자를 두 종류씩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C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Z 플러스에서 A와 C가 같다고 나와 있는데 Z는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절대 A와 C가 양성자 수 그리고 전자 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A, C 둘 중에 하나는 중성자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지금 B와 C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A와 C 둘 중에 하나가 중성자 수라는 걸 확인하였죠. 그러면 A가 중성자 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B와 C는 양성자와 전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Y는 지금 원자로 존재해 있는데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고 C가 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와 B는 이제 전자나 양성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중성자이다. 지금 중성자는 C이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이죠. 그 다음 니은 Z의 질량수는 4n 더하기 1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만약에 A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가정하고 B를 전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C가 중성자인 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경우에 지금 Z 플러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양성자 수가 Z 플러스에서 양성자 수가 2n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자수는 2n z 플러스의 전자수는 이제 2n-1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z 플러스는 안정한 이온 상태로 비활성기시의 전자 배치를 띠고 있어야겠죠. 그럼 그 값은 뭐 2나 8이나 아니면 이제 18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짝수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므로, 왜냐하면 x와 y에서 이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n이 되게 되므로 n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이 자연수인 n에서 2n-1은 절대 짝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모순이 되므로 우리가 A가 전자 그리고 B가 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Z 플러스의 전자수가 2n이므로 양성자수는 2n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Z의 질량수가 2n 더하기 1과 2n을 더한 4n 더하기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그럼 디귿 x는 1족, y는 2족 원소이다. 이건 우리가 주어진 자료로는 x와 y의 그 족을 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2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x2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지금 x2가 우리가 지금 동위원소 두 개는 xa와 xa 더하기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존재 비율이 1대 2대 1이므로 우리는 존재 비율이 50%와 50%임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므로 이 경우에는 지금 2분의 1을 제곱한 4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x와 a 플러스 2x의 중성자수는 같다. 지금 둘이 동위원소이므로 중성자수가 다르겠죠. 니은 ax와 a 플러스 2x의 존재 비율은 같다. 둘이 50%로 같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a가 79일 때 x의 평균 원자량은 80이다. a가 79가 되게 되면 얘는 79, 얘는 81이므로 79와 81이 50%씩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은 80이 돼요.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럼 리을 자연계에 1H, 2H만 존재할 때 HX의 분자량은 3가지이다. 그럼 HX의 분자량이 가능한 경우는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로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2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형은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중성원자 XZ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XYZ에서 원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게 검은 동그라미, 즉 이게 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XYZ가 모두 중성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Y를 보시게 되면 전자가 하나 있으면 양성자수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회색 동그라미가 양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검은색 동그라미는 중성자이다.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X와 Y는 동위원소 관계이다. X와 Y는 둘 다 양성자가 1개고 중성자 수가 1개와 2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디귿 원소의 표시법을 사용하여 나타낼 때 Y와 Z의 A 값은 동일하다. A는 지금 질량수를 말하고 있죠. 즉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인데 Y와 Z 모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 즉 질량수가 3이므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4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X와 BX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X와 BX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양성자, 전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원궤도를 따라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X를 보게 되면 지금 얘는 회색 동그라미 하나만 존재하죠. AX는 지금 원자이므로 양성자가 무조건 전자와 동일한 개수, 즉 한 개만큼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색 동그라미는 양성자, 하얀색 동그라미가 중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회색 동그라미는 양성자이다. 맞는 보기이고 A분의 B는 2이다. 그래서 우리가 A는 양성자수 하나이므로 질량수가 1, B는 양성자수 하나, 중성자수 1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2가 돼요. A분의 B는 2가 맞습니다. 디귿, X의 평균 원자량은 1.5보다 크다. 지금 자연계 존재 비율이 AX, 즉 1X인 경우가 99.99%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도 1에 거의 가깝게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보다는 작을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나와 있는데 탄소의 기억은 12C, 13C이다. 그럼 당연히 기억은 동위원소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다음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12C가 98.9%, 13C가 1.1%이다. 그리고 탄소 C의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우리가 98.9%만큼 존재하는 것이 12이고 그리고 1.1%만큼 존재하는 것이 13이므로 이건 공식에 의해 니은과 디귿을 채울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화학적 성질이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관계이다. 동위원소의 대표적인 관계이죠. 니은, 수소 원자의 경우 기억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제 수소원소는 수소, 그리고 중수소, 이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로 동위원소가 총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디귿, 니은은 13C의 원자량, 디귿은 12C의 존재비가 들어간다. 벌써 틀린 말이죠. 니은은 13C가 아니라 12C의 원자량, 디귿은 12C가 아니라 13C의 존재비가 들어가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SY의 동위원소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Y의 평균 원자량은 35.5이다. A와 B를 각각 구하시오. 이건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5 곱하기 A 더하기 37 곱하기 B가 35.5가 돼야 되고 그리고 A 더하기 B가 100이 돼야 되므로 이 두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썼던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수식선을 그려주고 35와 37에서 평균 원자량이 차지하는 부분은 35.5, 즉 이 사이 간격은 0.5, 이 사이 간격은 1.5이므로 그 간격은 1대 3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존재 비율은 이 간격의 역수인 3대 1이 되어 결국 존재 비율이 3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75, B는 25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서술형 문제에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 공식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구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Y3의 분자의 분자량 범위와 분자량이 다른 XY3의 개수를 서술하시오. XY3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 값은 먼저
먼저 y3가 가능한 분자량을 모두 구해보겠습니다. y3는 105, 107, 109, 111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다음 x는 10과 11이 가능하므로 분자량 범위는 총 115에서 122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다른 XY3 개수를 서술하시오 라는 부분은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먼저 115 가능하고요, 117 가능하고, 119, 121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11에 연결시켰을 때는 116, 118, 120, 122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총 8개가 존재하므로 정답은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의 유형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즉 양성자, 전자, 중성자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표는 세 가지 원자의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H가 중성자 수가 0개이면 질량수도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의 중성자 수가 1이 되면 Y는 2가 되겠고요. O의 중성자 수가 8이 되게 되면 Z는 16이 되겠죠.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Y는 2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O2의 분자량은 16이다. 지금 O2에서 질량수가 16이므로 O가 2개 존재하므로 총 32의 분자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 H2O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8Nag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한 H는 질량수가 1인 H이므로 원자량이 1이 되겠습니다. 결국 분자량은 2에다가 1 곱하기 2에 16을 더한 18이 되겠죠. 그리고 이 18은 이 분자 Na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18g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므로 한 개는 여기서 Na분의 1배를 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Na분의 1을 해주게 되면 Na분의 18g이 될 것입니다. 18Nag이 아니라 Na분의 18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5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보다 2에 가깝다. 수소를 보게 되면 지금 1과 2와 3이 총 비율이 99.99, 0.0을 매우 미랑. 그러면 지금 질량수가 1인 수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평균 원자량 또한 1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7이다. 이건 중성자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중성자 수는 위에서 아래 값을 뺀 값,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값이므로 8, 9, 10이 되겠습니다. 모두 더해주면 27이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디귿 H2O와 H2O의 화학결합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지금 여기서 둘 중에 다른 점은 H가 그냥 수소냐 아니면 이중수소냐 라는 것인데 이 둘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결합의 종류 또한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5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A의 동위원소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3A와 4A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 된다는 것은 가가 1이 된다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질량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둘 다 자연수이므로 질량수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가가 4A에 해당하고 원자 나가 3A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2분의 2고 얘는 1분의 2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3A이다 가 아니라 4A가 되겠죠. 니은 X가 Y보다 크다. 원자량은 질량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X가 Y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디귿 A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X 더하기 Y보다 크다.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 4A가 3A보다 훨씬 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평균 원자량은 4A에 가까운 원자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X 더하기 Y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동위원소와 각각의 원자량을 조사한다. 나는 원자량에 따른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조사하고 다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평균 원자량은 W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W, 즉 평균 원자량은 주어진 공식대로 100분의 19.9, 즉 0.199에 A를 곱해주고 0.801에 100분의 80.1, 즉 0.801에 B를 곱해준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다음 니은 중성자수는 AX가 BX보다 크다. 우리가 지금 B가 A보다 크다고 나와있고 둘은 동위원소이므로 양성자수는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성자수는 B가 A보다 크게 되므로 당연히 BX가 AX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1g의 B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 분의 1g의 A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는 1보다 크다. 지금 AX와 BX 중에 질량이 더 큰 것은 B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같은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X의 개수는 AX의 개수가 BX의 개수보다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AX나 BX나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개수를 비교해주면 되는데 개수가 AX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플루오린에 대한 자료이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존재 비율이 A, B, C라고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H의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이다. 당연히 평균 원자량 정의에 의해 맞는 식이고요. 다음 니은 분자량이 6인 H2의 존재 비율분의 분자량이 5인 H2의 존재 비율은 2보다 크다. 분자량이 6인 H2의 존재 비율은 C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정확히 말해서는 C제곱이 아니라 100분의 C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분자량이 5인 H2의 존재 비율은 5가 되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모여야 되므로 이제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C 곱하기 2에다가 제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100의 제곱을 날려주게 되면 C제곱분의 2BC가 되고 이 값은 C분의 2B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B가 C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이 값은 당연히 2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1몰의 HF 중 분자량이 20인 HF의 전체 중성자수 분의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H2의 전체 중성자수는 500분의 B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이 20인 HF로 되려면 이 H는 1이 돼야겠죠. 질량수 원자량이 1인 H가 돼야겠죠. 그럼 이때 중성자수는 당연히 F에서 10개 존재하므로 1몰에는 총 10몰만큼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H2, 즉 H가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모여야겠죠. 이 전체 중성자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몰의 HF 중 분자량이 20인 HF의 전체 중성자수. 이거는 이 11H가 여기에 와야 되므로 일단 확률은 100분의 A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중성자수인 10개를 곱해주고 거기에 1몰을 곱해준 값이 전체 중성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즉 10분의 A 몰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H2의 전체 중성자수. 그럼 먼저 이 분자량이 3인 H2가 될 확률을 구해주게 되면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 곱하기 2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존재하는 전체 중성자수는 H 이중수소에 1개 존재하고 그게 1몰만큼 존재하므로 총 100의 제곱분의 AB, 2AB 몰이 될 것입니다. 이 값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10분의 A분의 100의 제곱분의 2AB 이므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500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디귿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먼저 이 분자량이 20인 HF와 분자량이 3인 H2가 있을 확률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 확률에다가 중성자수 곱해주고 1개에 해당하는 중성자수 곱해주고 거기에 전체 몰수 곱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이다. X2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한다. 그리고 X2의 분자량은 가나다순이고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X2의 분자량이 총 3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X는 총 2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 분자량은 각각 2A, A 플러스 B, 2B가 될 것이고요.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의 동위원소는 3가지이다. X의 동위원소는 2가지가 나오겠죠. 다음 니은 X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나의 분자량보다 적다. 이건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지금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1.5라는 것은 존재 비율을 우리가 6과 9로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1대 6대 9가 돼야 이게 1의 제곱대 3의 제곱이랑 1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즉 A가 해당하는 존재 비율은 1이 되겠고 B가 존재하는 비율은 3이 되므로 25%와 75%가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을 보게 되면 X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평균 원자량은 25%와 75% 그리고 A와 B를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4분의 3A 더하기 A 더하기 3B가 되고 우리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그 값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은 2이다. 가는 1, 나는 6이므로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25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에서 E의 전자수와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E 모두 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수가 양성자수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럼 A는 지금 우리가 A는 지금 전자수가 하나이므로 양성자수가 하나가 되겠죠. 그럼 중성자수가 그러면 2개가 되므로 질량수는 총 3이 되겠습니다. B는 양성자수 하나에 중성자수 하나이므로 질량수는 2가 될 것이고요.
C는 양성자수 5개, 중성자수 5개이므로 질량수 10이 되고, E는 6, 12가 되고, D는 양성자수 6개, 그리고 질량수는 12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번호는 A와 B가 같다. A와 B 모두 원자 번호가 1번으로 같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C는 E의 동위원소이다. C와 E는 지금 양성자수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동위원소라고 치면 A와 B 또는 D와 E가 되겠죠. 디귿, 질량수는 D가 가장 크다. 질량수는 지금 A, B, C, E 중에서는 3, 2, 10, 12로 E가 가장 큰데 이 D와 E를 비교해보면 D가 E보다 중성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질량수 또한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는 D가 가장 큰 것이 맞아. 정답은 4번입니다. 네, 2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소 H와 산소의 동위원소 카드를 충분하게 준비하고 이것 통해 다양한 물 분자를 만들고 물 분자에서 질량수의 합을 구한다. 중수와 물을 얼려 물에 넣었을 때의 상황을 관찰한다 라고 나와 있고, 탐구 결과에서 물 분자의 종류는 총 X가지이다. 물 분자에서 질량수의 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총 Y이다. 물 H2O에 가라앉은 얼음과 뜬 얼음이 생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물 분자의 종류를 구해주게 되면 먼저 H2가 가능한 경우는 H가 총 3개이므로 3 곱하기 3, 즉 9개가 가능하겠죠. 다음 O는 총 3개 존재하므로 H2O가 가능한 경우는 물 분자의 종류는 9 곱하기 3인 27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 분자에서 질량수의 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이제 H2는 질량수가 2에 2, 3, 4, 5, 6까지 가능하고요. O는 질량수가 16, 17, 18이므로 질량수의 합은 18에서 24까지의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7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물에 가라앉은 얼음과 뜬 얼음이 생긴 이유는, 가라앉은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더 큰 것이고 뜨는 얼음은 물과 밀도가 같거나 더 작은 경우임을 의미합니다. 즉 가라앉은 얼음은 물보다 질량이 더 큰 얼음, 즉 중수가 될 것이고요. 뜨는 얼음은 물을 얼린 얼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는 18이다. 틀린 보기이고요. 잠시만요. X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H2가 가능한 경우가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2개씩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1, 1이 가능하겠고, 1, 2 가능하고, 1, 3 가능하고, 2, 3 2, 2 그리고 2, 3 그리고 3, 3이 가능하므로 총 6가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5는 총 3가지가 존재하므로 둘을 곱해주게 된 X는 27이 아니라 1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X는 18이다. 맞는 보기이고 Y는 7이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물에 가라앉은 얼음에는 중수를 얼린 얼음이 있다. 아까 가라앉은 얼음은 물보다 더 질량이 커야 되므로 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5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X2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X, A 플러스 EX의 원자량은 각각 A와 A 플러스 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를 보기 전에 이 존재 비율을 보게 되면
얘는 1, 얘는 1, 얘는 이만큼의 존재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XA와 XA 플러스 2가 1대1, 즉 50%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전자수는 얘가 얘보다 크다. 지금 둘 다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게 됩니다. 근데 양성자수는 둘이 동위원소이므로 같게 되므로 결국 전자수 또한 같게 돼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중성자수는 A 플러스 2x가 AX보다 크다. 지금 양성자수가 뭐 K라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성자수는 왼쪽 거는 A 플러스 2-K, 오른쪽 거는 A-K이므로 당연히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다. 지금 이 존재 비율과 원자량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구해주게 되면 A 더하기 1이 돼요.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